어떤 분야든 존경받는 지도자,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집중력, 소통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데요. 다양한 삶의 리더를 만나 그들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여러 가지 소통 방식으로 풀어가는 이 시간, 더 인터뷰.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김웅철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진지한 이야기를 재밌게 나눠볼 첫 번째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정훈입니다. 네. 오늘 더 인터뷰가 첫 회입니다. 아, 그러세요? 첫 출연자시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이 출연하시니까 이 프로그램 대박 예감입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출연자시니까 프로그램의 발전에 이제 책임감도 느끼신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 홍보대사로 오늘 위촉을 해드릴 테니까 예. 프로그램 많이 소개해 주시고요. 예, 또 좋은 출연자분도 많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수해로 이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국회에서 이런 수해 관련 소관 상임위가 이제 행정안전위원회인 것 같더라고요. 그 위원회에 지금 위원장을 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네, 네. 최근 근황을 포함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22대 국회 이제 행정안전위원회 네. 또 소속돼 있고 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제가 위원장 맡자마자 지금 화성 화재 사건이다. 또 네, 맞아요. 최근에 그 폭우 피해다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예. 계속 빈발해서 네. 현장을 다니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또 현행 재해대책법이라든가 농업재해대책법이 네. 그 피해 복구에 많이 부족하거든요. 네.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네, 네. 많아서 네. 그걸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고 또 네, 네. 농업 피해도 지금 뭐 복숭아 탄저병이다, 또 배는 흑성병이다 이래가지고 네. 이 자전 강우 때문에 많은 그 이 제2차, 3차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네. 제도적으로 또 좀 뒷받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또 태풍도 네네. 우리나라에 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위원회 역할이 많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잘 최근에- 부탁드리고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위원장님, 저희들이 녹화 전에 저희 제작진이 위원장님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진을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 네네. 사진을 제가 몇 장 받았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준비하신 사진 보여주세요. 오래된 흑백 사진인데 다정한 오누이 사진 같기도 하고 그 사진은 어떤 사진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상당히 좀 어린 시절 이야기인데 좀 부끄럽습니다. 네. 제 여동생하고 제가 태어난 시골집 나주 왕곡에 네. 그 농촌 마을인데요. 장살리. 네. 네. 제가 태어난 시골집에서 네. 아마 동생과 어린 시절 찍었던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동생분하고 자주 만나시고 그러시죠? 네네.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바로 그 태어난 그 집에서 네. 지금까지 살면서 국회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저 집에서 지금 살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네네. 저 집에서 새롭게 이제 농가주택을 신축했지만 제가 바로 저곳에서 태어나가지고 네. 뭐 젊은 시절, 어린 시절, 젊은 시절 그리고 지금까지 장년이 그렇습니까? 되었어도 그 집에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저기 거주하고 계신다는 네네,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주거지가 좀 저기십니까? 네네. 저걸 보니까 이제 우리 신정훈 위원장님의 어린 시절 또 네. 이제 좀 궁금하고 또 청년 시절도 이제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인터넷이나 검색을 좀 해보니까 제가 느낀 키워드는 두 가지 정도인데 저항과 투쟁? 뭐 이런 이제 젊은 시절에 그 열정의 모습을 제가 느낄 수 있었는데 사실은 아주 젊은 시절, 어린 시절에는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저 어린 시절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네. 오로지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
그 가르치는 대로 따라서 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착한 그렇습니다. 학생이었죠. 네, 네. 그런데 네. 운명인지 네. 아니면 그 시대의 어떤 운명이죠. 제가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고등학교 2학년 때 겪었습니다. 네. 실제로 몸으로 겪은 건 아니지만 눈으로 마음으로 소가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대학교에 가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대학교 이제 제가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다녔는데 네, 네. 그때 뭐 이렇게 강의실에서 했던 그 공부보다는 네. 이 계속 들려오는 체류탄 소리 그리고 또 곤봉 소리 네. 이런 네. 것 때문에 시달리면서 네. 전두환 그 군사 독재 정권과 네. 맞서 네. 싸우는 그런 대학생 시절을 보냈고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자연스럽게 뭐 진역살이도 하고 또 네. 그 사회생활을 농촌 지역에서 시작하면서 네. 농민들의 문제를 접하면서 농민들과 함께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농민 이야기는 이제 뒤에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 네. 말씀하신 그 고등학교, 대학교, 체류탄 뭐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공감할 수 있는 네, 네. 부분이고요. 그 아까 뭐 이게 감옥살이도 이야기하셨는데 네. 어디 인터넷 쇼츠 같은 영상 보니까 컵라면을 이렇게 맛있게 자기 인생에서 내 컵라면은 남다르다. 예. 그리고 그 컵라면 국물에 차가운 뜨거운 국물 뭐 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그 이야기도 함께 좀 들려주세요. 그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네. 그때 당시에 아마 컵라면이 처음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아, 그런데 그렇습니까? 진역살이에는 뜨거운 물이 없잖아요. 아, 그럼 뭐 제가 징역을 안 살아봐서 잘 모릅니다만은. 그 추운 네. 그 이 냉방에서 사는 진역살이 중에 이 네. 컵라면을 네. 이 처음 접했는데 네. 뜨거운 물이 없다 보니까 매번 그 냉랭한 그런 어떤 미지근한 물에다가 아하. 불려 먹는 컵라면이었는데 네. 그 진역살이 나와가지고 가장 네. 먼저 이 네. 컵라면에다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네. 먹었던 그런 네. 추억이 있어서 네. 저는 요즘도 거리 가다가 아니면 무슨 또 야외에 가게 되면 반드시 컵라면 한 컵씩은 꼭 네. 뜨거운 물에다 불려서 먹는 그런 자기 나도 모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아, 예. 차가운 물에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안 먹어봤으니까. 예. 아마 못 먹을 겁니다. 아마. 예. 차가운 물에 넣으면 퍼지지를 않는 거죠. 아니, 퍼지긴 퍼지는데 아, 퍼졌습니까? 아주 뭐 뜨거운 물에 불린 라면과는 전혀 다른 그런 그 맛이 네. 언제 기회가 되면 위원장님과 같이 한번 네, 저기 네. 차가운 물에 라면을 한번 먹어보고 네. 싶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볼까요? 아, 저 사진 예. 뭐 기억납니다. 예, 이 어디입니까 위치가? 저희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그런 것 앞에 같습니다. 정문에서 제가 단식 투쟁을 했던 그 사진입니다. 네, 어떤 사유로 단식 투쟁을? 제가 이제 2002년도에 나주 시장이 되었어요. 젊은 나이에 됐는데 굉장히 젊은 나이로 네, 되셨다. 네, 네. 그때가 나이가 30대 후반 그러니까 38살 때 시장이 네. 되었는데 네, 네. 지방이 이제 그때부터 인구 유출이랄까 고령화가 막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네. 어떻게 하면 이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것인가 네, 네. 이런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네. 제가 그 광주 전남에 있는 그 통합 지방청사라는 것을 나주에 유치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병무청, 조달청, 국세청 네. 이런 지방청사를 나주에 유치해 가지고 네. 그 지방에도 이 대도시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중소도시에서도 네. 정말 이렇게 사람들의 삶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광주시의 위치에 있는 지방청사를 나주로 이렇게 옮기도록 유치하셨단 말씀이시죠? 나주 남평면 네. 남평읍으로 유치해 가지고 국가의 예산까지 세웠는데 네. 행정자치부가 그때 광주 쪽의 반발 때문에 네. 이것을 그 원래대로 광주 쪽에다가 하겠다. 그래서 제가 허락을 안 해줬군요. 예, 항의 농성을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광주 전남 지방청사는 네. 광주 첨단지구에다가 네. 그렇게 짓기로 했고요. 네. 그 대신에 이제 광주에 그 배치된
그 공공기관 그러니까 한국전력이라든가 이것이 나주로 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광주는 지방청사를 광주에 짓고 광주 목세즈 한국전력과 그런 어떤 공공기관들을 나주에다가 함께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라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서 서로 뭐 원만하게 잘 합의되고 지금은 나주에 그런 한국전력을 비롯한 빛가람 혁신도시가 지금 만들어져서 저도 한 번씩 가보는데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행정안전부하고 관계가 있으셔서 이번에 행정안전위원장이 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때 통합지방청사의 업무는 행정안전부의 그쵸. 청사관리사업소 이쪽에서 관할을 하고 있었던 업무입니다. 네. 마지막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저것도 뭐 이게 투쟁하시는 것 같은 사진이신데 설명을 해주시죠. 아마 그 뒤쪽에는 전투 경찰들이 아주 중무장해서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다. 저 모자 보니까 그러네요. 앞에는 농민들과 함께 추곡 수매를 못한 이 벼를 지금 싣고 군청에 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나주 군청입니까? 그러면? 아마 나주 군청일 것 같습니다. 저걸 봐도 이제 일단은 우연찮게 두 가지 사진이 이 투쟁 저항 뭐 이런 이미지의 사진인데 제가 지금 위원장님 인상을 보면 이 온화하시고 그런 인상 보면 투쟁 이미지를 전혀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전에 뭐 이렇게 얼굴에 손을 대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신 거죠? 그럴 일은 추워도 없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모님 교육 잘 받고 착하니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는데요. 시대의 운이 저에게 이런 투쟁의 현장, 민주화 운동이랄까 어렵게 사는 농민들과의 인연으로 이렇게 조금 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농민운동 이야기 하셨는데 농민운동가 출신이다가 정치인으로 이제 자리를 확고히 잡으셨는데 어떤 계기로 돼서 그 과정이 진행이 됐는지 어떤 이유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셨는지. 우선은 80년대 초반에 그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 의한 광주 시민의 학살을 제가 눈으로 또 마음으로 다 경험했기 때문에 대학생 시절 때는 당연히 그 군사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는 학생 운동을 했었고요. 또 이제 그런 연유로 해서 또 진역살이를 한 2년 넘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저의 삶이 이제 그 시대에 했던 그 이 정신을 또 따라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고향인 이 나주에 그 귀향을 해가지고 출소하시고 나서 그 귀향한 계기도 사실은 진역 사는 동안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농사짓는 아버님의 삶도 있고 또 아버님처럼 열심히 살면서도 제대로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 고향에 내려와서 이 농민들 아버님과 같은 부모님과 같은 그런 농민들과 함께 살면서 수세 문제다 쌀 문제다 이런 농민들의 생존권 문제를 제가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농민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간절한지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농민들은 일단은 그 산업 자체가 국민의 생명산업이잖아요. 국민들에게는 그렇습니다. 하루도 없으면 안 될 생필품이고 또 주식이잖아요. 주식을 생산하는데 농민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자연과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태풍이라든가 비바람과 맞서서 이 귀중한 식량을 키워야 되고 지금 수해 같은 것도 해당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정치 제도하고 또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화 정책 때문에 이 저고가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계속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 악조건과 싸워야 되고 또 지방이나 이 시골이라고 하는 곳은 정주 여건에서 대단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삶을 살고 있는 농민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없으면 이 나라가 지탱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키워주고 우리나라를 지탱해주는 농민들을 위해서 사는 것은 또 농민들이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 또 자긍심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게 우리 사회를 더 풍요롭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열심히 그분들 곁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네, 농민들한테 우리 위원장님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네. 되시고 기자회견도 하시고 이렇게 포부도 밝히시고 그럴 때 그 네. 첫 일성을 보니까 지방 소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 네, 이 네. 지방 소멸 해소라는 네. 이제 키워드를 갖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네. 근데 뭐 내년 2025년이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저출산 고령화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지방 경제 활성화 뭐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우리 위원장님의 이 위기 극복의 해답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게 예,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네. 이게 이중 삼중의 모순이 한꺼번에 이제 표현되는 거니까요. 네, 네. 어찌 보면 농촌 문제, 농정의 실패가 원인이라면 결과는 지방 소멸이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 농촌 문제만 풀어서 지방의 문제가 다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방 자치와 분권 그리고 또 이 지방 소멸을 잘 해결해내는 것이 네. 지방의 문제를 푸는 굉장히 주요한 척경이다 생각하고 있고 네. 우리 이제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자치 행정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각종 정치 제도를 또 이렇게 설계하는 그런 뒷받침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네. 그리고 지방 국가 균형 발전, 지방 균형 발전을 또 이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는 농민 문제도 풀어야 되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지방 자치제도라든가 정치제도 그리고 균형발전 정책을 같이 병행해 나가면서 풀어야지 지방의 이 소멸이라고 하는 네.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고차 방정식 네, 문제 네,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님이 나주시에 네. 한전 공대를 이제 유치하고 설립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신 측면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지역 네, 네. 소멸 해소의 제가 일환으로 여기면 농촌에 됩니까? 살아서 농민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네. 제가 나주시장에 있을 때 네. 한국전력 등 16개 공공기관을 나주에 유치해서 지방에 그렇군요.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네. 그 새로운 고급 인력들, 인재들 양성하고 또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해서 네. 기후위기와 에너지 대전환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 상황에서 에너지 신산업에 관련된 산업들을 그러시군요. 그 신기술과 신산업을 광주 전남의 미래산업으로 또 키워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뿐만이 아니라 한전을 나주로 유치했고 그 후속 그 시즌 2로 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지금 개교해가지고 네. 지금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자치의 역할을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지방자치 TV입니다. 그래서 뭐 위원장님하고 같이 뭐 소명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협력해서 일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제가 유튜브나 이게 TV를 보다가 행정안전위원회 운영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데 참자 인내 이런 게 그런 모습이 보여요.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많이 힘드십니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시겠죠. 네. 저는 여든 야든 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그 노력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과정의 중간지대가 또 타협하는 지점이 있어야만이 아마 우리의 의정 활동이 뭔가 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일방적으로 소위 말해서 찬성만 하고 일방적으로 반대만 한다면 여야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런 여야 간의 의견들을 충분히 개진하고 또 이 국민들을 위해서 합의할 수 있는 정책들을 최대한 많이 생산해내려고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중도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요즘에 정치의 계절 같습니다. 요즘 보면 여야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뭐 새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 사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뭐 잡음도 있고 그러고 또 네. 뭐 청문회로 여야 대치 상황도 뭐 이렇게 네.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한테 정치란 무엇입니까? 정치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네. 실제로 국민들이 바라는 바 가장 절박한 그 이 삶을 해결하는 그런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약자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약자의 정의를 실현하는 거죠. 예, 예. 이제 시장이라든가 이 시장의 논리는 네. 힘 있는 사람, 더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좋은 거라면 네. 정치는 여기 이 과정에서 소외됨이 없이 네. 그 특히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네. 어떤 삶을 더 네. 그 응원하고 또 그분들의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네. 정치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오늘 밑줄 짝으로 하나 정리해 놓겠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그 젊은 시절에 치열한 삶을 사신 것 같아요. 네. 치열한 삶을 살고 계시는데 요즘 젊은이들도 여러 가지 연유로 네. 뭐 영끌하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치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뭐 치열한 삶을 사신 인생 선배로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뭐 저만이 아니라 저희 세대가 살았던 시대와 네. 지금 시대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죠. 있을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무한한 자연과 인간 사회와 대련하면서 네. 커오는 그 인간으로서의 고통과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세대나 또 네. 우리 세대나 비슷할 거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거다. 아. 그래서 항상 좀 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기 목표의식을 분명히 하는 것하고 한편으로는 또 우리 공동체 네. 내가 함께 사는 지역과 네. 우리 민족과 이 나라라고 하는 국가 네. 공동체에 대해서 자신의 역할들을 꼭 찾아보는 것. 네. 이게 자기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네. 함께 사는 이웃들과의 그 서로의 어떤 그 역할을 분담하고 또 네. 서로에게 기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청년들뿐만 아니고 저한테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자세, 분명한 목표 의식, 그리고 공동체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생각하는 거. 네네. 네, 깊이 새기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뭐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뭐 여러 가지 지역 발전에 대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고 해오시고 그러셨지만은 지금 앞으로 또 계획하고 계신 거랄지 좀 지금 이야기 중에 좀 빠뜨린 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추가로 말씀해 주시죠. 지금 국민들이 그 고물가 시대 또 경기 침체 시대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역할들과 그런 법제 그리고 또 예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마련하는데 우리가 총력을 다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 저는 이제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아까 계속 말해왔지만은 지방 소멸이 아마 시작이 아니라 중간 단계가 아니라 거의 막다른 골목까지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방 분권 그리고 또 지방 자치 또 지방 소멸에 대한 문제들을 전 풀기 위해서 좀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방과 국민들이 다 같이 함께 노력하는 그래서 전국에서 지방에 살아도 정말 희망이 있는 나라, 지방에서 살아도 자긍심이 넘치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 희망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많이 좀 도와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힘없는 농민과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다는 우리 신정훈 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열정을 지금도 이어가시는 신 위원장님의 모습을 뵙고 저도 다시 힘을 내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신정훈 위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주화순 시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남 도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신정훈입니다. 요즘 국민들의 삶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이 폭우에다가 또 비 피해까지 겹쳐가지고 우리 농업인들
많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이 폭우 피해에 힘겨워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좋은 나라 꼭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리더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더 인터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